너무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월 3일 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시민의식 선양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엑스포에서 열린 윤리선양대회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이 신앙운동추진본부를 설립하시고 모든 운영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정학 우리 초대 이사장님 현재 함수회장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신앙운동추진본부 부설 인성대학원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조기훈 대구 향교 장이십니다. 아마 향교 장이로 20년 가까이 장이 생활을 하셨으니까 대구 향교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기훈 선생은 하만조시로서 여기 대구 원대 중중에 있고 조야동에 제실과 선배들 묘소가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 지금 꽃다발이 도착했는데 구향회 청장년회 문중에서 다음 차기 회장으로 초대되셨기에 축하 하완도가 되시고 지금 보내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구향의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50분간 강의를 하시고 중간에 10분 쉬었다가 또 50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는 손자, 손녀들 인성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 서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남철 이학 박사님께서 다음 주에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 저는 앞에 사회만 하고 오늘 다른 일이 심사할 일이 긴급히 생겨가지고 저는 지금 나가겠습니다. 뒤에 진행은 저 뒤에 우리 이구동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기훈 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휴대폰 진동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서셔, 많이 오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기훈입니다. 예. 가을빛이 참 곱습니다. 지금 가을에 중강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장마가 졌고 끝나고 난 뒤에는 아주 무더웠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요즘 추석 인사에 이렇게 왔습니다. 문자로 지나간 여름에 여름이라면 뒷꼭지도 쳐다보기 싫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왔습니다. 또 지나가는 대로 그냥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도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마 주저없이 중국인들을 루신이라고 아마 꼽을 것입니다. 루신. 이 문학도는 그 중국을 개몽하기 위해 가지고 의학도에서 문학도로 변합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중국을 사랑하는 어느 한 분이 러시아의 첩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본군한테 붙들렸어요. 처형을 당하는 장면을 자기가 일본 유학 시절에 의학부로 갔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것을 보고 중국인들이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을 처형당하는 데 보니까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죽는다 그냥 온 것도 없고 아무 표정한 표정으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의식 없이 살아가는 모양새로 살아가는 그런 국민들은 희망이 없는 국민이다. 이렇게 해서 문해운동으로서 이 나라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가지고 문학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학도의 역할을 하면서 규정전이라는 유명한 책을 내죠. 그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그것을 한데 그분이 문해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찬성이나 반대가도 없고 그냥 혼자 하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했는 것을 그분은 사막에서 끝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정막이라고 루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한국 운동 자체가 전번주에 우동기 교육감 처음시대 위원장에 오셔가지고 2만상 한 600명 정도 오신 걸로 제가 봤는데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예,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한데 그 관심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관심들이 쭉 이어지기를 신한운동 이어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그맣지만 저 힘을 보태주고자 하자면은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갖다가 제대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숙제를 안고 그날 집으로 갔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경대 수의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안개에서 가축병원을 하셨습니다. 인텔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데 안개를 끄는 동네는 유림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역적인 영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먹고 살기는 좋은 동네가 돼도 유장을 걸어가야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은 조금 특혜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자에 특별하게 그 길을 걸으시느라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이 여러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좀 맞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쯤 어느 누가 손님이 집에 가축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개를 데리고 개를 갖다 치료를 하러 왔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좀 반갑게 마시하고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손님이 와서 개가 진돗개로 알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데려갔어요. 아주 순종으로 좀 좋은 개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옆에 그날 있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개 자랑을 합니다. 개 엄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할배는 어떻고 뭐 하면서 자랑을 막 해요. 아버지 가만히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혹시 저 손님 증조 뭐 이름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좌랑을 시켜놨는데 혹시 손님 증조 뭐 이름 아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입니다. 그냥 그 손님한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자랐으니까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문예배 했습니다. 문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뵙고 그 출입을 할 때는 항상 문 바깥에서 절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그걸 했었습니다. 그 경상도에서 장남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추손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하다 보이기는 아마 결혼할 때까지 연애도 한 번 못 해보는 거 내 기억이 없습니다. 여자들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차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차를 마시고 나의 애인이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불행했죠. 근데 요즘에 그 길을 벗어나지 말고는 우리 그 아버지가 꼭 그렇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저는 묵시적인 강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벌써 돼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내가 안 해야 될 것을 갖다 벌써 하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그랬고 이번 추석 요 왔는 제 시집가는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도 그렇다. 자기도 또 그랬다요. 아버지 똑같아요. 이 갑디다. 자기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걸 해도 보면은 이 덕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조연간에 좀 발탁돼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스러운 자식을 갖다 너무 은혜하다 보면은 애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기억도 없고 그냥 그걸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을 망치고 여자를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적이 있었나 하면은 못 먹고 사는 시절이 돼가지고 내 때문에 남의 집에 저녁을 못 먹을까 싶어가 집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남의 집에 그것을 갖다 형편을 알아야 되는 그게 눈치를 받고 그러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체면이었고 하나의 염치였고 남을 위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 잘 없죠. 애들 같은 경우 뭐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떠올렸으면 자식이 귀한 시대가 됐습니다. 애들이 그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이거 먹으면 뭐 해주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뭐 해주나?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바뀌었죠. 생각들이. 우리는 눈치로서 그것을 했었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그 강의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생각 없이 날뛰는 그런 소위 말까 정치 지망생이라든가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 걱정이 거기 아버지들 걱정이 내 자식이 국회의원 되면 나라 망할 것 같고 떨어지면은 집망 올 것 같거든.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21대 국회를 보면서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냥 여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강의 주제에 있어서 제목을 갖다 대구의 향문의 세 가지 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대구는 북밭도 있고 원해대밭도 있고 산밭도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대구 양반들 세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낙동강변 따라, 동호강변 따라, 동화천 따라, 신천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거지를 갖다 표시를 해놓고 누가 적은 갖다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 센터별로 서쪽, 남쪽, 북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군데군데 언제 이렇게 지도를 보고 뒤에 자료를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 가을에 지금 깊어가는 가을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갖다 대국을 지켜온 양반들의 세거지 이야기, 양반이 아닌 양반들의 세거지 이야기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를 일반적으로 교육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은 대구에 남은 서원과 제시, 뭐 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보고 또 수많이 배출된 현존하는 수많은 인재가 배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뿌리가 물론 그 옛날부터 올라가면 많지만은 1543년에 영주의 소수서원이 만들어지고 대구 20년 후에 영경서원이 만들어집니다. 사교육이죠. 서원. 향교는 공교육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재들 한강 선생님 후학이 되는 그런 분들하고 송락체험이라든가 이마 정사철이라든가 개동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그 유학 1세대가 있고 수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고도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대구의 교육도시라고 불리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문중의 형성은 언제가 되나 보면 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무슨 문중인데 문중이라는 것은 집성하고 그러니까 세력이 집성하고 있는 숫자가 많아야지 문중이 되지. 그게 있어가지고 2년 전에 사람들 다 죽고 그 숫자를 갖다 거쳐가면서 대체적으로 학자는 순조 이후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한 군데 예를 들자면은 인천이 시무태 그 옆에 있는 능성부식을 무태 문중에 해가지고 정조 연간의 장적을 보면은 인천 이식을 무태 19집이 살았고 인천 이식은 37집인가 인천 이식은 19집 살았고 정조 연간에는 그렇게 능성부식은 36집인가 뭐 한 그런 정도로 살았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집에 5명으로 왔었을 때 100명이 한 세 거지 살면서 몸집을 밀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나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관점에서 그저 사랑방에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무슨 학문도 아니고 학문을 갖다가 말하자는 게 아니고 사랑방에서 우리가 옛날에 할배들이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학문으로 말하면 뭐 자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정도의 이야기로 가볍게 흘러가는 이야기 듣고 그런 이야기로 생각해 주시고 알아두면은 뭐 약간은 쓸데있다, 알쓸 심잡이다 뭐 한 이런 정도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대구 세거지 사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대구가 형성되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저 시퍼렇게 있고 좌측으로 흘러가는 낙동강입니다. 저 횡으로 흐르는 게 금호강이고요. 저쪽에 21번부터 쭉 올라가는 저 강단에 저쪽에 쭉 있고 그 22번, 23번은 저쪽에 그 화암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연경 쪽이고 동화천 따라 올라가는 그 집들이 있고 이 밑으로 가지고 행정리부터 가창 쪽으로 해가지고 신전 따라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강력을 따라가지고 발전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랬고 유프라테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그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인더스 겐지스 강 유역에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황하 유역에 중국 문명이 있듯이 대구에도 강 옆으로 전부 다 집성을 하고 살았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 생명을 주고 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양식을 줬는데 거기서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든 것은 문제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를 이뤄가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에서 흘러가고 내려가는 물이 낙동강을 따라 이동하는 금호강이 태백으로 금호강이 없었다면 아마 경상도의 모습은 아예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말은 혜택과 그냥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은 대구 주변의 자연지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산맥을 따라가는 것을 백두대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뭐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고, 저쪽 낙동정맥이라고 태백산 그 태백에 구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사복 고안 옆에서 출발하는 산인데 그게 태백 옆으로 해가 도계로 해서 백병산으로 해가지고 청송의 조왕산으로 해가지고 무슨 금정산 다대포의 모른 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낙동정맥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육지하고 담장처럼 쫙 있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쪽에서 영천으로 쑥 들어간 청송 쪽으로 해가 영천으로 쑥 들어가는 이제 산맥이 하나 더 생기는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현산으로 쭉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현산으로 들어가고 보현산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현산은 이제 청송 쪽으로 또 이제 영천에서 청송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화목 있는 데서 고로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갑니다. 고로 쪽으로 뻗어가가지고 고로 쪽에서 한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신림 쪽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본 팔공산입니다. 팔공산 뒤쪽에 되겠죠. 대구에서 보면 팔공산을 따라가가지고 해평의 냉사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의성의 그 구천에 있는 청화산으로 해서 밤일 망경산으로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그리고 한쪽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의성 쪽으로 고원산 갈라산 고원산 등문산 쪽으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근데 산자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른다. 그러니까 산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강은 산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한데 그 속에서 흘러가는 백두대간에서 가는 낙동정맥은 뭐 태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그런데 보현산이 고로에서 이렇게가 팔곡산으로 그러니까 의성 출산으로 청송 현소래가 그렇게 그것을 하면 군이 고로 매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군이 댐이라고 인각사풀 가면은 군이 댐을 막아놨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온 물들이 거기서 의형으로 내려와가 우보로 간동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것이 위천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위천은 많죠.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있어가지고 위천은 저기 가도 위천이 있고 거창에 가도 수성대 앞을 흐르는 데가 위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천은 많습니다. 위천의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중국 이야기를 하나 예를 한번 볼게요. 민나라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 티베트까지 교육하던 그 길을 갖다 참하고 돌아갑니다. 차와 말을 갖다가 교육을 하는 것, 목숨 걸고 그냥 그렇게 했고, 11개 왕조가 흥왕성쇠가 있는 곳이 옛날 중국의 수도는 장안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시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교역을 하는 것을 실크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불교가 들어왔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쪽 제일 끝자락에 가면은 그 중국 제일 끝자락에 가면 도난이라고 이렇게 불교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사막지대가 클라막한 사막이 있고, 북쪽에는 그 천산산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흐르는 물이 위천입니다. 위천이 위수라 그래가지고 다클라막한 사막에서 내려온 황토 고원에서 내려온 물이 무렇습니다. 거기에서 강태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낚시를 놓은 곳이 위천에서 강태공이 거기서 낚시를 놨습니다. 훗날 주나라 구상을 거기서 했는 거고, 함양에서 8개 지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위천하고 그 맑은 물, 천산산맥에서 내려오는 경수라고 하는 물이 이게 합십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는 노란 물이고 하나는 맑은 물이라 가지고 여기 위수고 저거는 경수고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는 장소에서 나왔는 어원이 경수와 위수가 분명하다. 이거 분명하다. 그래서 경기불명의 어원은 거기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위수는 이천리를 흐르는데 여기도 낙동강의 지천 중에 위수는 아주 긴 지천 중에 하나입니다. 보로에서 그렇게 그것을 했고, 여기 경상북도 이제 그 안동 쪽으로 의성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 다 그쪽에 아시겠지만 부호령에서 팔공산에 내려오는 물을 서창천이라고 하고 한밤에서 내려오는 남천이라고 하는데 그게 효령에서 합수를 합니다. 그래서 서창천은 남천에 합수가 되고 남천에 이름을 달고, 요즘 이렇게 보면 작년 7월 올 7월 1일입니까? 우리가 대구 광역시에 포함 안 됐습니까? 그때 군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이상해요. 대구 광역시 군위군이 가있거든요. 요번에 있어가지고 효령 지나가지고 불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옆에가 병술이고 안동 가기 전에 뚝이 거기 터졌습니다. 대구 이 광역시 군위군에서 수재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경상북도 군위군보다 하여튼 뭡니까 익숙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병술이가 불놀이를 지나자마자 그 우측이 뚝이 터져가지고 주민들은 그 처음 당하는 수준입니다. 그 뚝이 터져 감동 가기 전에 그게 병술이에서 뚝이 터졌는데, 여하튼 간에 그냥 그쪽으로 남천이 들어오고 감동에서 만나는 이 위천하고 만나가지고 남천이 위천에 합수가 되고 그게 군위를 지나가지고 비행장이 들어온다는 소보로 흘러서 의성 비안으로 부릅니다. 또 하나는 저기 의성의 대가천에서 의성을 시내를 관통해가지고 흐르는 물이 대가천이고 거기 이제 보리원 내려오고, 그리고 또 저기 사곡에서 보면은 춘산에 백리서울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을 흐르는 데가 쌍기천인데 여기 탐리로 흘러가가지고 그 다음 보면은 다음이 마늘이 많이 납니다. 마늘이 많이 나는데 여기 보면 금성산에 있어가지고 화산에 보면 뿌리 식물이 잘 되죠. 의성에 마늘을 낳고 그쪽으로 도리원이 오는데 일산 장례라든가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을 해서 거기 자두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금산서원 앞에서 합수를 하고 대가천으로 해가지고 대가천은 또 도리원도로 화신도를 거쳐가지고 고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고로란다. 고로에서 내려와가지고 저기 소보로 해는 물이 이렇게 쭉 만나는 데가 개천 2개 만든다는 쌍계라는
지면을 넣고 안개를 거쳐가지고 쭉 낙동강 상주를 해가지고 낙동강으로 흐릅니다. 그 뒤편의 설명을 내가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여하튼간에 한쪽에서 이렇게 사면에 이렇게가 한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 이쪽에서 내린 비는 금호강으로 흐르고 한쪽은 위천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중에 또 맹해가지고 어디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 그 대구 서쪽 그 강창을 지나가지고 달성 습지 거기서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 보듯이 돌고 돌아와도 또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걸 더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건 좀 넘어가시죠. 여기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또 가사동이라고 하는데 가사리가 있고 가사동이 있고 이 넘어가는 그 길이 낙동 정맥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현사이라고 이쪽으로 내려오다가 포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원포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여기 상옥으로 아까 가사리에서 이렇게 넘어가.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사리에서 이렇게 그 넘어가는 상옥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금호공항에 발원지입니다. 여기가 그 어떤 여기 가사 사교라 그래가지고 요 차가 안에 있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편말이 있는데 네. 요렇게 올라가고 요 안에 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대. 여기 그 키우면 여기 그 민간의 땅이라 가지고 그 이상 충분히 못 왔다고 바리케이드를 쳐놨습니다. 막아놔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 보이고 여기를 갔다가 금호항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 위치는 이제 가사리를 이쪽에 있어가지고 포항의 축장에서 넘어가는 여기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여기 축장이 있고 축장에서 우측으로 이밤수원이 있는 곳에 요 천은 가사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가사천이 있어가지고 축장에 내려오면 이게 자오천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요 가사천은 가사리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출입을 해가지고 이 가사동역이 가사리에서 발원해가지고 한 30리 흐르고 내가 여기서 합수가 되면서 이 가사천은 30리 흐르고 없어지고 이 자오천이라는 이름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방서원입니다. 이방서원 꼭 지금 아까 죽장을 지나가지고 가사령 올라가는데 이 이방서원과 이 일제당 하나씩 더 넘어볼까요? 이방서원은 이건 여헌 장평광 선생을 모시고 동봉 건립 유남 손우남 정사상 등 사진 현재를 모십니다. 때는 저기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여헌 선생이 청송에 피난을 와 계셨어요. 그때 이밤 사오라고는 방금 말씀드린 동봉 이하 네 분을 갖다가 이밤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청송에 이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임진왜란을 피해가 이밤 쪽으로 와 있었는데 오는 거에 청송 현동에 여헌 선생이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여기 좋은 장소가 있을까 대학자가 있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은 유자가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멀지 않고 장영만 선생이, 여은 선생이 이쪽으로 와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 이제 이분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여기 인연, 그러니까 이 밤에 인연을 맺으면서 후반기 여은 선생의 40년은 여기서 보냅니다. 졸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도 여기서 버스 타시는데 여은 선생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밤 주변에 경치를 둘러보니까 아주 좋아서 별자리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 경치에다가 그가 하나하나 절벽, 소, 그리고 뭐 바위 이름을 하나씩 다 붙입니다. 그게 28경이라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요게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밤 사오를 비롯한 요분들을 가지고 여기 선생을 갖다가 주양으로 하고 공동동리, 누남, 소남, 정사산, 정사지 훈제를 모시는 서울입니다. 참 이쁘죠? 그게 이밤입니다. 그리고 여은 선생님 오셔가지고 법을 집포했던 강학을 하신 분이 입재단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 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차로. 이쪽은 아마 많이 이렇게 가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 그걸 계시는데 고고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은둔의 장소로 여기가 그만입니다. 이때는 아마 이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밤 사후 중에 3번 돌아가시고 안동거시 동봉홍립 선생은 여기서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죠. 이평조가 동봉 선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는 그러니까 끝까지 여은 선생 이분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여은 선생이 더 오래 사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지도 않지만 이 일을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지인데 이 동네가 꼴짝이가 있긴 해. 1905년에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거야. 그런 그것을 하고 외교권을 받아야 되죠. 고종황제는 일지를 보내가지고 저환직이라는 사람한테 시종가이죠. 이것을 갖다가 의정을 갖다 모시려고 하는데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 내탕금을 좀 내줬어요. 정환직 시종관한테. 산남 의진을 구성을 하는데 산남이라고 하는 건 태백산의 아랫자락에 있는 영남 쪽에 의진이라고 하면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남 의진을 양성해가지고 일본 외군들하고 맞습니다. 그때 외군들이 와 있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정환직 정용기 부장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고민을 하십니다. 상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아들이 나서죠. 아버지 대신에 일대 의병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해가지고 그가 하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전파를 올렸으나 여기에서 여기 주방에서 일본들이 트릭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습격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몰살을 당합니다. 의병들이 자식을 버려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묻고 아버지가 의대의 의병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버지도 잡혀서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곳이 여기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죠. 예. 이밤이 얼마나 좋나 그러면은 노계바빌로 선생이 가사문학의 영남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밤을 찾아가지고 이런 선생을 만나고 가사를 갖다 우리 가사 문학이라 그러면
저기 담양에 소세보이라든가 그쪽에 막 가사문학관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밤에 대한 가사를 짓고 전하는 시가 29수가 전하는데 이 밤에 대한 그 비가 여기 이밤 서원 앞에 공터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대구에 검단에 보면은 소유정이라고 안보정 있는데 소유정이라고 소유정관을 있어요. 소유정관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없지만은 그 안빈낙도 하는 그 선비 유유자적한 삶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임금을 그리는 거고 그 은유적인 고사를 활용해 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노래박일로 선생은 고등학생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소유정가가 대학 시험에 많이 나와요. 머리 쥐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래 돼 가지고 노계 박일로 선생은 그 영천 사람인데 이쪽에도 연 선생도 만나고 소유정에서 한강 선생도 만나고 교육 폭이 상당히 넓었다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밤에서 그 자원천을 따라 나가면 영천에 보면 지금은 영천댐이라고 이야기인데 초창기는 자양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자양댐 내려가다 보면은 동계서원이라고 있는데 사육신을 사육신이 우리가 그 나라의 추모 가장 기본의 그냥 뭐 기본이라고보다 가장 높이 치는 것을 칭송하는 사육신이라고 이거는 생육신입니다. 이번에 서원이 자양 그 안에 보면은 서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시면 저도 한번 봐주시고 그 영계 서원에 그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계 서원에 전체 이거를 이제 안동에 가면 안동을 갖다가 그 수몰이 되면서 안동댐에 수몰이 되면서 거기서 밑에서 고택을 가지고 올라온 그 한옥을 연구하려고 하면은 오천 외내에 가라. 그러니까 외내에 가라. 광산김씨들이 하는 군자리 마을이라고 있죠. 그걸 하듯이 영천댐을 수몰되면서 옮겨온 집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영천댐이 있는데 거기 이 집이 어느 집이냐 하면 영천 의병 활동을 하신 호수 그 정세아 선생 그분들의 후손들의 그 세가하던 집터를 옮겨와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거기 가면은 오천 군자리 같은 그런 기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보면은 약간 그 조금 뻔히 한다 그럴까요? 한 10리 가면 한 30리 갔다고 50리 갔다고 하고 한 30리 가면 100리 갔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벚꽃은 백리벚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벚꽃이 좋아요. 아까 이 가을 단풍 들 때 한번 지금 그러니까 한 20일 후쯤 가면 그 단풍이 절정이지 싶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고 그 벚꽃에 드는 단풍들 그러고 또 그 벚꽃이 필 때 가는 이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그렇게 가는 이 금호강 상류에 있어가지고 하는 그 집들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고 난 뒤 이 물은 또 다시 어디로 흘러나오면은 영천 가기 전에 호은 정몽주 선생을 모신 곳이 인고서원입니다. 인고서원 앞에 가면 인고서원은 뭐 서원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가면 좀 인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고초등학교 플라타나스가 있죠. 원래 인고초등학교 그 개교 100주년입니다. 1923년에 학교가 생겼는데 이 플라타나스는 누가 심어놓은 거예요? 2회, 3회 졸업생들이 심어놓은 겁니다. 지금
학교 마당에 그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갖고 여기서 드는 저희 생각이죠. 여기 몇 분은 저하고 탐매라든가 아니면 유림에 대한 여행을 많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그걸 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보고 느끼고 그걸 하는데 산청에 가면은 700년, 600년, 500년 된 거의 묘화들이 있습니다. 산청 산매라고 해가지고 원전매, 정강매, 산매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외손녀를 봤습니다. 외손녀를 봤는데 이쁘지요. 어느 누구나 손자 손녀가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야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봤습니다. 야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산청의 산매를 자손 모으고 해가지고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몇 그루를 심고 그게 40년, 50년 지내고 난 뒤에 지금 몇 년 크면 이제 살지 안 살지 그게 되니까 좀 사고 나면은 봉판이나 아니면은 가 이름을 써가지고 가나무라고 쓰려고. 그래서 50년 지난 후에는 저는 아마 없을 겁니다. 30년 지나도 없을 것이고. 그러고 또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손자 손녀를 놓고 또 오면 다 다른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들 나무를 갖다 심을 것이. 그러면 우리 외할배가 심어줬다네. 50년 후에 아마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외종 간에 모여가지고 이거는 내 나무다, 할배가 심어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가서 느꼈던 이야기고, 작년에 저는 안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세종대왕 동상을 갖다가 이렇게 동창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랐죠. 학생들 전부 다 재학생들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돈 내는 사람들의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30년 후, 50년 후 그 사람들의 나무로서 그렇게 전체가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나무가 전체 조금 우리가 심어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 그렇게 그걸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구가 작년인가 개통된 게 방사선도로 4차 수단선도로가 대구 전체를 돕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저 박곡 넘어가는 길 다사에서 박곡 넘어가는 길에 보면 낙제 선생을 모신 이강서원이 있습니다. 이강서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4차 수단선도로가 도는데 이강서원 앞에 공사를 하는데 팻말이 그냥 꽃배가 나디불어요. 그리고 그가 이강서원 두항 입구에는 공사 현장 사무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제 선생의 후손들 남산문 중에 아는 분들하고 몇 차례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나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낙제 선생 들어가는 이강서원 입구를 이때 좀 넓히 달라 그래가 큰 차가 이렇게 지내고 공사차가 왔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낙제 선생이 좋아하셨던 생강나무는 그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낙제 선생이 생강나무를 좋아하셨대요. 양가에 가로수로 심고. 그래서 5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대구 명소 이강서원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강서원을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외지고 한쪽에 그냥 그걸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부분입니다만 대구 유림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낙지 연원을 달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외지에 그렇게 그것을 하다가 김문호 군수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도 많이 하고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낮췄는데 대구 유학의 종장들, 그러니까 대구 큰 스승들은 저렇게 나와도 되는가,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하튼 간에 나무를 하나를 보고 이렇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흘러가 영천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영천에서 비로소 합수되면서 금호강이라는 이름을 답니다. 그래서 그 금호강은 대구의 동쪽을 거쳐가지고 북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강창역을 지나가지고 디아크 있는 데로 빠져가 낙동강과 합류합니다. 그래 흘러가지고 구불구불 흘러가면서 옛날에는 낮은 곳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것은 흐르고 어떤 데는 넓어 펑퍼짐한 데는 호수를 만들죠. 그렇게 동쪽에서 동호를 만들고 저 세천에 가면은 낙동강 가기 전에 서쪽에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서오라 그래고 나오나 그래 뭐 강촌에 살고 싶네요. 그쪽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다 강촌을 만들고 그렇게 그걸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또 동호의 이야기 또 강창 이야기는 강창이는 강가에 창고가 있었다고 강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의 세곡이라든가 불량물이라든가 그쪽에 보관했다가 김해로 해서 외해를 돌아가지고 경창이 있는 서울 쪽으로 이렇게 가지죠. 그 강창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강창역을 짓기 전에는 그 강창 이쪽으로 그러니까 대구 쪽으로 강변에 매운탕집이 그 나무 그늘 밑에 마루피나 넣고 그쪽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강창 매운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에 다리를 놓고 난 데는 강정 매운탕, 강정을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그쪽에는 몇 개 식당들이 붐비고 그거 있었는데 그 강정 매운탕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옛날에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고 그 강창역 옆에는 활동이 아주 한 사람들이 그 배에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호강 건너댕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활동만한 잉어들이 그쪽에 많이 놀았고 하는데 다음 한 10분만 쉬었다가 정식으로 대구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10분 휴식하고 커피 한잔 자시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나라인데 거기서 킨타콘테가 알렉스 헤일리가 뿌리의 주인공이 된 킨타콘테가 거기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소설책으로 쓴 게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그 윗대 조상의 킨타콘테가 아프리카 노예 사냥꾼한테 잡혀가지고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부터 자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미국 사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흑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그 방대하게 자료조사한다 거기에 관심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나도 한번 소설을 저만큼 쓸 수 있는 글재주가 그만큼 있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버킷리스트 1호가 그겁니다. 우리 할배가 400년, 500년 전에 이 할매하고 왜 결혼했을까? 예? 그리고 또 우리 할배의 스승이 한강 선생님인데 그러면 한강 선생이 20살 때 우리 할배가 15대 조부가 그렇게 만나가 하만에서 만났는데 14대 조부 그 아들이 딱 20살에 30살 차이가 나니까 30년 후에 30년 후에
한강원 선생을 자식이 아버지 스승을 한강원 선생을 만납니다. 딱 3년 고 30년 그 나이. 그러면 그때 대화를 해준 내용이 뭘까?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거기서 뭐 이런 이야기. 한강원 선생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우리 할매 15대 조부하고 14대 조부의 그냥 그런 관계. 13대 조부하고 13대 조부는 장인이 왜 몰락한 집안에 이래 장가를 드셨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광해군의 처남인 유희분이라는 분이 처조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할매는 1627년에 나셨는데 1623년도에 인조환쟁이 일어나가지고 벌써 몰락을 했는데 왜 그 뒤에 그 집으로 장가를 드셨을까? 이런 궁금함. 그러면은 우리 할배를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결혼제도에 대한 중심을 두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우리 할배를 대입시키는 그런 꼭지를 갖다가 한 3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600페이지 정도 되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 조사가 되고 그렇게 그것을 해가지고 제가 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혹시 며느리나 우리 아들, 제 아들, 제 딸 후대를 내가면서 한 200년 후쯤 저 할배가 짓는 책을 보면서 알렉세이가 나올지, 예, 그 작가 이문열이 나올지, 작가 박경리가 나올지 그런 것을 좀 기대해보면서 그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있어가지고 요 아까 이 자료를 갖다가 대구 세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냥 요게 이제 서쪽에 가지고 일본의 묘골 요 뒤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 뒤에다가 전부 다 저거 해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쭉 가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대구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나? 3번은 영vic점 4번이 금암서당이죠. 여기에는 동래정시 이마 정사철 선생의 금암서당이 있는 곳입니다. 동래정시 이마 선생은 30년생이죠. 그리고 21번 요게 검단 끝자락에 보면은 29년생인 송담채은인 선생이 여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37번 여기 파동 가창교 있는데 가창교 있는 겁니다. 여기는 32년 선생 32년에 개동 정경창 선생이라고 대구 유학의 1세대가 서쪽, 남쪽, 동북쪽 이쪽에 있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서 대구 유학의 1세대를 갖다 이끌었습니다. 마치 속발처럼 대구를 지탱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학의 이분들보다가 한 10년 늦은 13년 늦은 한강 정무 선생이 대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유학을 갖다가 정맥을 이끌게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없었다 보면 과연 대구가 이렇게 유학에 부담이 됐겠느냐. 저는 그걸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1910년생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1915년에 태어난 정주영 정주영 회장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 진두지휘한 박정희라는 분이 1917년생입니다. 그분들이 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국가 경쟁을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동시대에 있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 100년씩 떨어져가지고 한 번씩 하면 그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대구도 그렇게 갈까? 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간에 뭐 대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속발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했던 그런 것이 있었고, 요 산소도 이렇게 보면은 요 뒤에 가면은 이마서강이 있고, 요 뒤에 가면은 이마 선생님 산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동제가에 있는 여기 파동에 가창교 끝자락에 가면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무동제에 그 뒤에 기동 선생님 산소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송남 최원 선생 산소는 어디 있나 그러면 내동에 그 팔공터널 지나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마을에 송남 선생 산소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개인의 불행이 여러 사람들한테 또 전화 위복이 될 수가 있는 게 다산의 형제, 그러니까 약천 선생이 흑산도로 유배가 되고 강진으로 유배가 되는데 신유박해죠. 1801년에 카톨릭을 갖다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게 걸려가지고 신유박해 시절에 정약용 선생이 그렇게 갔었는데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고충이고 불행이라도 그쪽에 갔던 그 지역민들한테는 그분이 오시는 행운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그런 그거 있어가지고 그 강신의 유학이 발전하고 모민심서가 거기서 나오고 약전은 거기 가가지고 자산호구라든가 뭐 그렇게 그것을 했었던 게 생각지 못했던 주민들의 눈에서 보는 그런 분들의 대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갖다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회태 변축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제와 태계의 각각 동방오현은 동방오현을 문명 종사하는 그런 그거 있어 벌써 종사됐습니다만은 그게 헐뜯는 그냥 그거에 대한 그 반대를 갖다 대한 정인동 선생이 회제와 태계에 대한 변축소 사건을 일으키니까 유적에서도 삭제를 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아버지 군사불체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을 욕하고 욕되게 했는 영남의 항맥들은 태계와 폐지를 욕했다고 대함 정인웅 선생하고 반대 입장에 서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당시 그 광해군 시절에는 북인들이 집권을 했는데 요즘 정치로 말하면 전에 말하면 한나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거기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한 자민련 정도가 집권을 한 겁니다. 광해군 시절에. 그러면 합종연행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막 나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하고 못하니까 너 아버지 욕하고 너 스스로 욕하는데 그렇게 남들은 그러니까 퇴계의 제자들 그쪽에 남들은 벌써 북인들하고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돼버리니까 정치적 파트너가 없으니까 광해군 시절에 인주반정이 일어나는 게 나중에 가면 남인들 무기나의 서인들이 그렇게 일으켰다 그러는 그게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같은 남녀 문화 물론 한강 선생님은 뭐 태계 문화도 그냥 있었지만은 한강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백태 변축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한강 선생은 이쪽으로 대구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강 선생은 자기 동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왔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로 와서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한강 선생이 안 오셨던 거면 대구 유학이 이만큼 발전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한강 선생님 오시고 아까 있었던 이 세 분들이 계셨고 대구의 유학의 종장이 되시고 그 뒤를 이은 분이 그 나치 선생입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한강의 항맥을 달고 있었는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대구에 세거지를 형성하면서 한강 항맥이라고 하고 지금 대구에 한강 낙지의 연원을 안 달고 있는 문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종장으로서 한강은 그만큼의 역할을 했었고 대부분들 지금 해가지고 중시조라고 해가지고 중흥시조라고 사파의 파종 중에 시조가 되는 분들이 그때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한강 그래서 대구 유학을 중흥시킨 그러니까 개청조라고 할까요, 뭐 종조라고 할까요. 그래서 머물면서 돌아가신 곳이 대교 지나가 사수동이라고 거기 가면은 거기 아파트가 개발돼가지고 그 걸림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오나? 아 여기 나오네. 또 한강 걸림공원 사수동에 사형정 사람으로 한강 선생께서 강화가라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곳이 이쪽인데. 사수동이 개발이 되면서 공원을 만들고 걸림공원으로서 아파트 지으면서 그쪽에 그 휴게시설 그 이웃하면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갖다가 공원을 만들면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이런 공원으로 명칭을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기획하고 앞장서셨고 제일 앞장서셨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종훈 회장님 한번 인사를 하시죠. 저기 오신 분이 이 일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예, 좀 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그러면 그 1949년에 작성된 대구 향교의 향한 속수록이 있습니다. 대구 문중들, 대구에서 오랫동안 세가하면서 했던 문중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가면서 해서 원안 24문중 이제 지금 구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대구 향교를 지켜온 사람들 그 문중의 이야기 원안 23문중 그 이제 거주지 표시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가지고 원안중 월촌 월촌에 거주하는 초계 주씨 같은 경우와 남덕산 거주, 남덕산을 각 넘어서 이야기하는 거. 밀양 박시군 양문은 임기 문혁하야 하여튼 그쪽에 저쪽에는 어디입니까 천도로 그쪽으로 대구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23문 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성서시 이야기하고 대구의 주연이죠. 그러니까 달성이 대구입니다. 대구 달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개발로 세거지를 이렇게 떠난 분들이 여기 있어가는 거기 집성을 하지 않고 저기 밑에가 남산, 묘동, 함옥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 대체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거를 하면 K톤에 복속이 되면서 거기가 K톤에 개발되면서 모두가 떠나버렸고 그런 집들이 여기는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달성서시 같은 경우에는
고암성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산은 이제 고암성은 옛날에 있었는데 고암성원의 그 고개서침 선생을 처음 모실 때 지금 제일중학교장이 있는데 그쪽에 있어야지 고암성원이 처음 짓고 그 다음에 동산동에 신명여고 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부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도청 뒤에 지금 연암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달성 서시들은 고암성원에 지금 위치가 몇번 고암성원이? 20번. 고암성원은 20번인가 20번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요게 되겠죠 요게. 그때 보시죠 상계청사 뒤쪽에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모시는 주양이 누구냐 고개서침 선생입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고개서침 선생은 세종조의 분입니다. 뭐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해주면 지금 달성공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쪽 땅은 데는 달성 서시의 땅들이었습니다. 그쪽에 집성하고 살았는데 환란이 국가에 무슨 변란이 있긴 하면 대부분 끌어모아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성을 조성을 했는데 토성을 조성해가지고 달성을 갖다가 하면서 달성 서시들 걸 갖다가 세종이 이제 세종 대왕이 그걸 국가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침 선생은 바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소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은 삼천리가 전부 다 주상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으며 국가에서 필요하다 하면 내놔야지요. 그런데 상께서 언제든 베풀어가지고 우리가 세거하는 있는 땅을 갖다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남산으로 살 수 있도록 이거지를 줍니다. 라고 영성 모세 수리 관리권을 줍니다. 서문시장에서 옛날 그 모시랬거든. 그 관리권도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옮겨 살도록 하는 것도 고마운데 수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은전을 베풀어 주시니 그 감업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대구 국민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못 먹고 사는데 한국 그러니까 국가에 항보를 하면 한성을 들면 한말 100대를 1년에 이자로 냈는데 대구 국민들은 100대를 감해서 한 번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연습 못 관리권은 우리가 포기를 할 테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종조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징수를 하지 않았다. 더 적게 징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에 사는 어른들 칭송하기를 대구를 먹이 살린 것은 달성서시다. 이런 칭송을 하는데 달성서시 우리 회장님부터 달성서시인데 달성서시에 있어가지고 우리 하만 조가가 그렇고 동네 정씨가 그렇고 명골의 박씨가 그렇고 해가지고 칭송을 그렇게 해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달성서시 우리 때문에 너가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것을 했었고 여기는 사가서거정 선생과 약봉 선생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데 대구서시라고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안동 일찍에 그 소호에 가면 그게 대구서시라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약간 대구서시들하고 하는데 사가서거정 선생이라든가 함재 서예 선생, 약봉 선생 그 후손이 우리 저 서장 이사장님의 그쪽에 이야기 되시고 그러고 나중에 낙제 선생을 모시도록 그렇게 그것을 합니다. 그래 이제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산동에 있는 고암소원을 대구시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600년을 이은 대구에 기부라는 게 대구의 주민으로서 그 도리를 다 한다는 달성공원 기부와 함께 이런 내용들이 그 기부라는 것은 그 내용들이 대구 시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종중이 됐던 재산을 일부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 이제 고성이 이 씨가 있어가지고 이중에 손자가 이 고가 함재 선생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임천각 진 그쪽에 고성이신데 거기서 시집을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분이 약봉 서성입니다. 근데 남편은 아주 장애 촌만한 어른이었는데 거기 태계선 성문화에서 공부를 하셔서 23살 돌아가셔요. 23살 돌아가시면서 약봉 선생을 놓고 눈이 제가 시집 오기 전에는 이제 시집 오기 전에부터 이제 앞을 못 보셨는데 함재 선생이 남편을 잃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 친정아버지도 또 돌아가십니다. 명나라 산사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자기 끈이 다 떨어져 버리면서 그렇게 임천각을 갔다 있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 어디서 살았나 그러면은 약현이라고 우리 천주교 성당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성당이 약현 성당인데 서울역 뒤에 가면은 만리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역 뒤에 가면 바로 만리동인데 만리동은 한글 창제를 가장 반대한 최만리라고 청명리입니다. 한글 반대했지 나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청명리로 사시면서 오래 살고 만리동이 되고 충정로를 이렇게 쭉 넘어가는 고개가 약현이라고 고개 현자를 쓰는데 약초를 많이 재배했다 그래가지고 약현이라고는 그 동네가 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약현에 가서 사셨어요. 그렇게 그것을 하면서 함재 키웠고 함재의 후손인 아들을 시동생한테 맡겨가지고 공부를 시켰고 그분은 훌륭하게 태어나가지고 써가지고 그 현손녀 시절에는 영조의 부인 정성황후 정비입니다. 정성황후가 이번에 현손녀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정약용 선생이 과거에 차석으로 합격할 때 서연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원을 하셨어요. 이분의 후손이 되죠. 그럼 서연보의 아버지 서유신도 장원을 했어요. 아버지도 장원, 아들도 장원. 그 밑에 서기순이라는 분은 차석을 하셨습니다. 3대를 가면서 그 정도로 훌륭한 집인데 대과에 급제한 거죠. 우리 집은 저 밑으로 쭉 가면 3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대과에 급제한 분들 대구 시내에서 한 번 중에 5번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12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대 대박입니다 완전. 그러고 그분의 서영보의 6대 손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정치인 요즘 얼마 전까지 한 서청원입니다. 서청원 선생님 서청원이 시절 6대 정대. 누가 갑자기다 씨가 따로 있나? 그니까 양반 씨가 따로 있고 그냥 떡잎이 따로 있나 그랬는데 그것이 파는 경동시장에서 종묘상이 제일 많은데 근데 좀 싸가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 경동시장에 가서 물어봐도 그런 씨는 안 반대입니다. 그럼 이제 손천박 씨 묘골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자 묘골입니다 이게. 묘골 전경입니다. 이게 찍었는 게 여기 묘골에서 육신사가 있는 곳이고 여기 삼가원입니다. 여기 요쪽이 낙빈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묘골에 대한 이야기, 동네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려지고 제가 생각하는 묘골은 어떻나 그러면은 도내가 명석하면서 의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그냥 임진왜란도 없었다 그러면 이순신이 있었겠습니까?
세종의 그 세종의 왕위 찬탈이 없었다고는 사육신은 없었죠.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그 당시 그게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해가지고 뭡니까 큰 일은 적은 일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뭐 상거고 뭐 있지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약간의 변절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쪽으로 가려고 따뜻한 데 보고 햇빛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오든 다음에는 안 그럴게.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나면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제시대가 되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그게 또 다른 밀정이 되고 그냥 돈 주고 회유하면 바로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북한군 쳐내려오면 북한 사람 됐다. 러시아 사람 쳐내려오면 그 러시아 사람 첩자됐다. 권력의 기성함을 보유하는 집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요즘 가치관은 어떤가? 제가 한번 아주 그냥 그것을 갖다가 강요를 하는 시대가 못 됐습니다. 가장 제가 뭐 웃으면서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영어 황산벌이라고 있습니다. 황산벌을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를 만들어서 내가 죽고 나면 가족이 능욕을 당하고 그걸 하니까 자식하고 마누를 죽이고 나갑니다. 그 죽이는 과정에 부인이 자식을 죽이고 나간 계백 앞에서 딱 이렇게 말립니다. 왜 죽이냐고. 왜 죽이냐고. 그러니까 계백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입장에서 뭐라고 거기서 대답을 하냐면 아니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요즘 가치관에서 좀 헷갈립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박필년 선생을 보면서 그것을 하고 또 어떤가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시기에 있어가지고 배부른 사람한테 부패를 주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한테 라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배고플 때 라면 먹는 고마움이 있지만 배부를 때 부패 줘봐도 헛방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그러니까 라면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크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한테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조건에서 악조건에서 선택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초해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이 운동 자체가 신앙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라고 하는 것은 충정공 지금은 이제 박평년 선생 후손이 조선시대 그 유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를 갖다가 실천하고 있는 저는 문중이라고 그러고 그분의 피를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사육신이 계시는데 당시에 뭐 사돈은 8촌까지 다 죽이는 거니까 3족을 멸하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보다 혈손은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박평년 선생 후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보서 사장님, 박도규 사장님, 어머니 인사하시죠. 일어서시죠. 그냥 해가지고 전체 보시고. 지금 여기 그 도곡제를 지키고 계시는 박정혁 교장 선생님, 아까 이거 보이시는데?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세조가 왕이 차한탈 조카로부터 하는 해가 계유정난이 1453년 2년 6개월 후쯤 2년 8개월 후쯤 병자년에 6월 초하룻날 명나라 사신이 있는 데서 환영년에서 세조를 쳐다달라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현장의 이승으로 살아가면서 다 꼿꼿하게 자기 것을 그 의지를 지켜가면서 사라졌지만은 지금은 선생의 후손 그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남자를 생산하면 이제 임신한 사람은 안 죽겠거든. 남자를 생산하면은 죽여야 되는 법에 따라 가지고 죽이려 했으나 충직한 노비의 그때 마침 임신한 노비의 아들 자식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인고의 세월을 한 17년 살아오다가 이모부 되시죠? 이극준이라는 그 팔극의 항부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아시고 조정에 자수를 권유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것 신원을 회복하게 되고 외가입니다. 명골 원래 외가로 가서 산 곳이 이제 명골이고 지금 자손이 한 15,000명 됩니까? 그 한 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이런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영광입니다.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은 그렇게 있다는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정충 보호라고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 뭐랄까 그 후에도 춤을 다한 그런 그러니까 국가의 그 충성스러운 그 일을 했고 최근에 또 박준규 국회의장이 국회 그 여기 출신이죠. 여권 출신이고 이병철 회장의 부인이 여기 출신입니다. 박도울 여사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우리 한 집 하다 보니까 이리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슬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묘원에 이 지금 몇 번 안에 이제 커피숍이 생겼습니다. 커피숍을.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엄청나게 오는데 이거 묘골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몇 골 봐야 되느냐, 어디가 봐야 되느냐, 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논쟁의 쟁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건 아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 간에 몇 골에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몇 골에 계시는 분들은 번잡스럽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것은 또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자, 저는 뭐 있어가지고 뭐냐 그러면 1790년에 우리 할배가 삼각을 아까 여기 있어가지고 요 고택이 여기 삼각입니다. 하엽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삼각 이제 박성자 숫자를 쓰시는데 일학서당 강창열피 일학서당에 인계를 하시는 어른인데 이 어른하고 국가세 그 광주시의 그 지하고 이동왕 선생 그리고 또 만각제 이동국 선생 그 공연 그리고 그 회재 선생 후손 이현우하고 이현우 선생하고 1790년도에 지리산 여행을 갔어요. 대구에서. 거기서 그래서 진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천왕봉도 올라갔다 오시고 총 37일간을 말 타고 걷고 해가지고 갔다 오신 것을 갖다가 제가 그 뒤를 한번 이렇게 지금 현대 그 갔다 오면서 어디서 주무셨는가
누구하고 가셨는가, 누구 집에서 그 어떻게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첫날 주무신 곳이 이 집입니다. 경은 모텔을 한강서 유촌 마을에 그것을 하시는데, 그 경은 모텔에 가지고 이분의 자가 광원 이동막입니다. 정동막입니다. 정동막인데 호가 경원이고, 그래가지고 이 경원 선생은 그때가 가니까 병 들어가지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몸이 이렇게 하니까 못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시는데, 이분이 또 누구냐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해연서원 앞에 요 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 가면 경은 정동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재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답사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걸 하면서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현대로 다시 한번 바꿔보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한 60~70%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속에 요 근래에 생긴 학교 중에, 요 근래가 아니라 오래됐죠. 요 초등학교 교무입니다. 이쁘죠? 이런 교무. 삭비문이라고 합니다. 삭비라고 하는 것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가지고 몸짓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삭비문이 많이 파닥거리듯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그래야지 날 수 있는 뜻입니다. 단계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 졸업생들은 삭비라고 하는 용어는 머릿속에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한테는 외워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경험으로 남아 있는 거겠죠. 예. 자, 이제 낙동강에 있고 항옥전의 산입니다. 전이 이 시대를 금강유역의 세종시 영기군 전이라는 면에 이치라는 분이 계셨는데 왕건을 도와가지고 백제를 정복한 공을 세운 부이죠. 이 도라고 이름을 왕건이 내리고 이렇게 전이를 갖다가 시금으로 해서 전이 시주가 됩니다. 그 후대에 와가지고 이분들의 낭남 선조가 여기에 내려와시고 오시고 그 후손이 있어가지고 나포 이종문이 지은 집입니다. 요즘에 돼가지고 최근에 있어가지고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 집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당이 있습니다. 전략문 사당이, 그죠? 여기 배롱나무가 몇 병이 되는 건데, 배롱나무는 보면은 사과나무는 남자가 육침이 하는 것이지만 배롱나무는 진짜 예쁩니다. 여자가 금방 샤워하고 나와 있는 거 매끈하게 해가지고 그런 나무 같아요. 제 눈엔 그래 보입니다. 이쪽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거 있냐면,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게 제방이 없었던 시절까지가 강이 들어왔습니다. 강이 들어왔고, 와, 요 집이 민물 작은 집입니다. 장어 많이 잡힌다고 장어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 여기 있어가지고 전에 이 시들이 한 파가 이쪽으로 한 분은 예안이시라고 예안 쪽으로 하나 가시고 또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예안에 갔다가 이제 그쪽에 보면은 상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소산 그 앞에 보면은 저기 시들이 여기 많이 사십니다. 우리 이천함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동에 이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천함이라고 배가 진수를 하고 진해서 그런 적이 있고, 전라도 파간이 큰 집인데 전라도로 가면서 거기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냐면 최근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상벽을 했던 이철성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입니다. 이 같은 간에 한 그런 집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K2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대구 비양지항에서 뜨면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게 금호강에 있어가지고 압로정이 있고 소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체식을 가는 건데 옛날에는 이 금호강에 그 지역 가려면 육지 속에 섬이 돼버리죠. 시내에서 오면 여기에서 왔다가 여기 느티나무 있는데 느티나무 나무에 만개가 안 오고 여기서 이제 영성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화천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자라거든 의미가 우리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보면 안도의 정자들, 함양의 정자들, 그리고 또 담양의 정자들 한 세 분류를 이렇게 보면 내대로의 생각이 좀 보이는데 안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뭡니까 이게 장중하고 누가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치가 벅주를 앞서던 곳이고 눈비가 내리는 곳 흐릴 듯이 이렇게 내려온대요. 눈비도 안동에 가면. 그러고 또 바람도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뭐 한수 울듯이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고 그 바람에 동네 개들도 멍 짖는 게 대구를 하듯이 짖는 거. 그렇게 들리는 게 안동이 된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미스트롯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정자를 갖다 세 군데를 제가 이렇게 미스트롯 보면서 음악으로 비교하면 안동은 그래 시가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조용해야 되고 감상해야 되고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고 넥타이 메고 딱 들어야 돼요. 정자들은 그런 그게 있으면 담양의 정자들은 가보면 가사문학이 이렇게 흐르면서 약간 가슴을 삐뚤랑하게 해가지고 트롯 부르듯이만 어깨도 약간 이게 목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함양의 정자들은 가면은 너릇바위 위에 창꽃하고 뭡니까 양조장에서 받아온 술을 갖다가 그 너릇바위를 수건을 닦아내고 창꽃하고 뭐 솥값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막걸리 부어가지고 옆에 찌좀 굽어 놔놓고 매운탕거리가 둘둘 두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젓가락 장단이 니 나노 장단해. 그러니까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곳 같은 정자들이 많은 곳이 화림동의 정자들 같아. 저 기분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지금 압록정의 정자들은 안동에 좀 보면 엄숙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산 절식을 저 정자들 가면서 내가 몇 군데를 더 보여드리고 금호강 주변의 정자들입니다. 여기 문산나루에 있는 정자들이죠. 그러니까 함옥청 밑에 내려오면은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그 고령강정봉 딱 당겨가지고 그 위에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파평윤 시절의 정자들인데 요 앞에 가시면 다른 거 말고 7월 보름이 지나고 나면 문산월주라고 하면 하늘 달 뜨는 기둥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곳이 호경을 하러 한 가지 되고 옆에 사모님 손잡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연백정 저 멀리 보이는 게 고령강정봉입니다. 이런 일학사당이죠. 일학사당은 지금 제가 대의원 의장인데 여기서 1월달에 일학사당에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해가지고 지금 일학사당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한 번씩 주고 있고 일학사당이 달서구의 관문이고 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지금 있어가지고 여기 있어가지고 일학사당 지나고 여기에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제 선생을 모시는 여기는 이강서호입니다. 이강서호 들어가는 입구고 여 밑에서 요 앞으로 이렇게 사체 순환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올라가면은 낙제 선생님 계시는 이강서원이고 저기 팔달교 옆에 보면은 노곡동에 가는 길인데 요 안동네를
부릉덤이라 부릉덤이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요 내려가가지고 요 밑에 들어가면 골이 들어가는 골이 있고 여기에는 평양황씨 그리고 장수황씨 그리고 창원황씨라 그랬습니까? 예. 그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노국에 있는 정자입니다. 옛날에 이 길로 배를 넘어 댕겼죠. 팔다리가 생기죠. 동원관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팔다리 지나가지고 대구 쪽에서 지나가지고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거 잠수배 넘어가는 거 있고 여기가 앞에 이 수만편에 그냥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양루입니다. 길가 돼 있어가지고 아양루는 우리 누가과 정자의 차이를 갖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아까 드론을 찍었는 거고 그러고 또 이제 공항 끝자락에 고산서가 있다. 이건 영상 나가다가 있다. 이거는 이제 해가지고 옥산 전시들 좀 겁니다. 이거는 한 600년 가까이 된 평나무입니다. 자손목인데 여기 파련마을에 있고 문평공은 여기 계시다가 박곡서당이 이제 파동의 행정지로 이제 파장으로 이사를 하시고 여기 문평공 제사가 있고 문평공에 신도비가 있습니다. 박곡서당 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이고 여기는 한천서입니다. 옥산서원 그러니까 한천서원의 옥천전시 선전시들인데 여기 있어가지고 요 사진은 뭐냐 그러면 전이갑 형제를 모신 사진입니다. 어제 여기 이제 우리 향교 청년 고향의 사람 청년의 사람들이 어제 갔다 왔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동제라고 개동 선생을 모신 곳이고 거기가 이제 파동 안에 있는 것인데 맨 이제 옥산 전시들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묘동의 최씨들, 지묘동의 경주 최씨들 삼촌가게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성주도시 서재의 용호서원 내용과 있는 곳입니다. 용호서원 치경강이라든가 서원이고 용호서원이고 앞에 제영문에 있어가지고 전체를 찍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디냐 보면 중화양시들 해가지고 오천서원이라고 해가지고 대봉 양이지 선생을 모신 서원이고 그게 요건 설당인데 그러니까 상소가 없어가지고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 단위고 여기는 또 외손봉사라고 있습니다. 요 일대가 있어가 파동에 있어가 중화양시들은 저기 옥산 전시들 사회가 되면서 오남동네가 되니까 그 재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분의 자손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외손봉사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벌써 이렇게 딱 그걸 해놨습니다. 얘가 제사를 지내도록 내용들이 있고요. 학산제도 이거 중화양식을 요거는 이제 지산에 가면 무학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중화양식을 하고 여기는 이제 우리 집입니다. 노곡동에 보면은 안에 제실이 있는데 여기 척창문이 이렇게 있고 척창문이 있고 노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한테는 오대주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치악산 밑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조업자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생죽시켜가지고 단종의 중심들이 이거를 모셨던 지정하기 위한 곳입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능성구시들이 이렇게 연경 쪽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묘역 조성을 해놨는데 요새 묘역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 집에 저것을 옮기려고 하면
그 이제 요즘 현대식으로 올라 여기에 가보라. 우리 저 어디야 그 한옥을 구경을 하면은 5,000군짜리를 가보라 그러지만은 우리 지금 묘를 올라가면 뭘 하나를 갖다가 봐야 될 것 같으면 여기를 가가지고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무슨 그 옛날 까베기 팔고 그 했던 그쪽에 영역 쪽으로 가다가 그 뒤쪽에 이곡지든가 뭐 무슨 그쪽을 갔다가 그쪽 뒤에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그 시간이 뭐 내가 못한 그것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그래서 못하고 결론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채 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났듯이 이 대구의 문중들이 쭉 해가지고 살아오면서 새거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수많은 사실들을 갖다가 지금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춤이라든가 나라사랑이라든가 배례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백문 불의 일견이라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서 감동스럽도록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교과서를 바꿔야 되고, 교과서를 하는 말은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책자만 만들지 말고 그런 쪽 감동적으로 좀 만들면서 그것을 갖다가 대구에서 그런 운동을 해서 그 내용 그냥 입으로 백문의 불의 일견이다 하면 지금 볼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듣는 사회만 아니고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그것을 현대식으로 바꿔서 젊은 사람들 이 감동을 하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지금 신앙부 운동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이제 대구 유림들이 했던 그런 운동들 하나하나 발전하면 수백만 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지금 올리는 사람들의 경종을 올려서 조금 더 신앙부가 국가 정신으로 발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보상 운동이 되고 있어야 되나듯이 정신 운동이 되고 일어나서 이게 국가적으로 한국 정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2시간 동안 열강을 해주신 조기훈 우리 문화예술사님께 큰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박남철 박사님께서 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그 비전을 강의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